농촌 지역의 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 농촌을 되살리기 위해 청년 농부들이 나섰습니다. 대를 이어 영농에 뛰어든 청년 농부들의 슬기로운 농촌 생활 만나봅니다. 지난 7월 춘천시 동물보호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며 전국의 애견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설이 유기견 문제의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데요. 유기견을 지키는 사람들을 만나서 동물과 사람이 함께 사는 사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긴 장마에 이어 코로나까지 우울한 일 많은 요즘 달달한 음식으로 기분을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안심 간식, 내 손으로 만드는 달달한 간식들, 우울한 마음 날려줄 달달한 먹을거리 클래스를 소개해드립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8월 24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원주와 춘천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강원 도내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주말 이틀 사이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 정말 많이 증가했습니다. 네. 원주, 홍천, 춘천을 중심으로 무더기로 나왔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146명까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 지역에서는 실내 체육관 중심으로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죠. 네, 정말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고요. 네. 방역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는 지금입니다. 이번 주말 특히나 집에 머무시는 게 좋겠는데요. 부득이하게 외출을 하셔야 될 경우에는요. 꼭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움 속에서 이 마스크 착용이 참 어렵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래도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듣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하셔서요. 네. 강원 365를 검색해 주시고요. 친구 추가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언제든지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도중에 메시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도 1시간 동안 라이브로 생방송 강원 365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많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생방송 강원 365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지은 리포터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또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리게 됐네요. 우리 주변에는 우울한 소식들이 가득하지만요. 1시간만큼만은 또 우리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매주 월요일이면 다가오는 그 시간이죠. 분장실 라이브. 저희 생방송 1시간 전에 분장실 라이브가 진행이 됐는데 맞습니다. 오늘 이지은 리포터가 분장실 라이브 처음으로 함께해 주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일단 집에서만 보다가 네. 제가 함께 했는데 일단은 먼저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의 아이고. 그 센스와 노력의 박수를 보내고 그러게요. 싶고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명서 씨는 조금 괴로웠지만 저는 덕분에 이렇게 달달한 디저트를 먹고 들어와서 오늘 방송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그렇군요. 울었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명수 씨가 울었고요. 특히나 아까 그 아래 우측 하단에 잠깐 영상이 나왔지만 명수 씨가 왜 분장실에서 그 오만상을 했는지 혹시라도 상이요. 생방송을 놓치신 분들은요.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분장실이라고 입력하시면 다시 보기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네. 특히나 다음 주에도 5시 30분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분장실 라이브 여러분들 앞에 다가가니까요. 많은 관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이렇게 입이 매운지 모르겠는데 냄새나요. 좀 가까이 오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소식 바로 전해드릴게요. 먼저 알겠습니다. 용석 씨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좋습니다. 농촌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농촌하면 외할머니 댁이 떠오르고요. 외할머니 댁을 갈 때마다 뭐 여러 그 가축들 있지 않습니까? 있죠. 뭐 소도 있고요. 네. 뭐 염소도 있었고 뭐 오리 같은 것들 봤는데 특히나 농촌하면 이 쟁기 몰던 소가 많이 생각납니다. 우리 지은 씨는요? 저도 역시 열심히 일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이렇게 농촌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한 80대는 돼야 어르신이라는 맞아요. 소리를 맞습니다.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많은 일 다 누가 하겠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겠죠. 역시나 예. 농촌하면 이렇게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그렇죠. 지금 소개해드릴 분들은요. 농촌에서 또 자연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 청년 농부들입니다. 청년 농부들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해발 700m 청정고원에 자리한 삼척시 하장면. 고랭지 채소 재배단지로 유명한 이곳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는 청년 농부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뒤를 이어 농업에 뛰어든 오늘의 주인공, 2년차 초보 농사꾼 남영준 씨. 요즘 고추 수확철을 맞아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오이맛 고추 한창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오이 네. 맛 고추요? 네네. 고추에서 오이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오이처럼 수분이 많고 이제 맵지 않아서 흔히 이제 사람들이 오이맛 고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오이맛 고추는 이제 오이맛 고추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제 길상이나 뭐 이런 다른 또 품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네.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되게 능숙해 보이신다고 해야 되나? 저는 이제 농고를 나오고 농대를 또 진학을 해서 지금 부모님이랑 이제 2년째 여기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배우면 배울수록 보람찬 일인 것 같고 또 이제 항상 또 새로운 환경들이 많아서 농사는 딱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서 더 실증이나 이런 걸 안 느껴서 제 성격상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카메라 네. 앞에 보시고 네. 자랑 한번 해주시죠. 예. 자랑해보겠습니다.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오이맛 고추는 이제 해발 한 700m 정도가 돼서 더 다른 고추보다도 신선하고요. 또 이제 드론으로 미생물을 주기적으로 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생물이 좋은 거다 보니까 고추가 더 이제 저장성도 길고 더 이제 색깔도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생각하시고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찾아주세요. 현재 영준 씨는 약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고추밭을 일구고 있는데요. 최근 역대급 장마가 이어졌지만 다행히 우려한 만큼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네. 딱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돌도 엄청 많고 뭐. 그래요? 네, 여기 관리 안 하시죠, 솔직히?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이게 또 돌멩이가 또 이런 점이 있습니다. 피디님. 이런 점이 있다. 네네. 이게 강원도 쪽은 워낙 이제 석회지대도 많고 이런 돌멩이가 많아요, 밭에. 그래서 이제 좀 작업하고 이제 사람이 이렇게 다니기에는 불편한데 고추한테는 이만큼 좋은 게 없어요. 왜냐면 배수도 잘 되고 물도 잘 이렇게 머금어 주고 해서 이제 배수가 잘 안 되면 고추가 이제 병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제 뭐 탄저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토양 자체에 이제 그런 균으로 인해서 병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도 적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뭐 강원도에서도 다른 지역보다도 경쟁력이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성군 임계면의 한 토마토 농장. 이곳은 또 다른 청년 농부 윤중근 씨의 일터입니다. 치열한 도시 생활을 접고 7년 전 고향으로 돌아온 중근 씨는 유기농법으로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줄기마다 새빨간 토마토가 주렁주렁 올해도 탐스럽게 잘 익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가지치기랑 이제 여기 이제 이게 방울토마토라는 건데 이게 이제 네. 크다 보면 서로 엉클리거든요. 그거 이제 수확할 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완전히 익어야지 따는데 그래 엉켜버리면은 네. 이제 저기 로스율이 생기니까 네. 그런 것도 이제 정리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것도 아직 덜 익었고 이렇게 약간 살짝 붉은빛을 내면서 좀 빛깔이 날 때 이제 수확을 할 딱 최적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저희는 수확을 해서 직거래를 많이 소비자한테 직접 직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진짜 색깔도 엄청 이쁘고. 네, 한번 맛 보시겠어요? 먹어봐도 돼요? 예. 말 끝나기 무섭게 입속으로 직행. 농부의 땀과 정성으로 자랐으니 얼마나 맛있게요. 맛있죠? 이게 식감도 좋고 당도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일반 시중에서 유통되는 토마토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네, 맞죠? 토마토가 굉장히 맛있는데. 네. 근데 시청자분들도 아실 수 있게 네. 자랑 한 번만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이 생산하는 이 토마토는 일단 뭐 유기농이라서 뭐 안전한 먹거리고요. 그리고 이제 식감이 되게 좋습니다. 뭐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땅이 살아서 이 작물한테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당도, 뭐 식감 이런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방울토마토를 드시는 분은 계속 저희 것만 찾으세요.
그래서 뭐 한 번도 안 드신 분은 계시지만 한 번만 드신 분은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 청년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뭐 농산물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 예,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에 아, 왔어? 왔어요. 아이고야. 바쁜데 뭘 자꾸 사람을 불러가지고. 나 저기 뭐 하고 있어요? 토마토 따고 있죠 지금. 토마토를 딴다고? 오랜만에. 하나도 아니고 뭐. 야, 요 밑에 있겠죠? 요 밑에 봐봐. 아니 한번 볼래? 뭐 약친 거 아니야? 아, 유기농이잖아. 쓱쓱 닦아 먹어봐. 닦아 먹어봐. 맛있어. 확실해요? 내 거지만 맛이 좋아. 평소 자주 왕래하며 아이디어를 나누고 정보도 공유한다는 청년 농부들. 특히 두 사람은 지난해 창립한 청년 농업인 드론 방제단으로 활동 중인데요. 오늘이 바로 방제 작업을 하는 날.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드론이 대신해주니 고령화된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방제 작업이 끝난 후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뒤늦은 점심 식사를 준비합니다. 영준 씨가 직접 농사지은 아삭아삭한 오이고추는 여름 반찬으로 제격인데요. 식사 준비가 한창인 이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가끔 이렇게 함께 모여 점심 식사를 즐기곤 하는데요. 일단 젊은 친구들이 모여있다는 자체가 거기서 엄청난 큰 힘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하고 대화했을 때는 약간 좀 아직까지는 좀 막히는 거나 그렇게 좀 생각들이 워낙 차이가 있는데 저도 약간 동생들보다는 좀 나이가 있는 편이지만 동생들이 많이 이렇게 보듬어주고 저도 이제 따라가고 이러면 사회 돌아가는 것도 그렇지만 농사에 일 관계된 것도 모두 잘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재밌게 이렇게 일할 수 있어서 좋아요. 뒤에 이어서 좀 농사를 지을 청년들한테 좀 조언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우선은 조금 어차피 옛날에 농업 방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농업의 흐름도 시시각각으로 이제 많이 변하고 있어요. 빠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포인트를 좀 잘 잡을 수 있도록 이제 농업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지식은 좀 가지고 들어오고 너무 그런 보조 사업이나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또 이제 너무 지식 없이 들어오지 않는 거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청춘을 걸고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고 있는 청년 농부들. 그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저는 사실 이 각박한 도시 생활에 지칠 때면 네. 속으로 나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나 한번 지어볼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정말이시죠? 농사 짓는 게 네.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쉬운 일이 네. 아니죠. 그럼요. 이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또 베테랑 부모님에게서 배운 농사 노하우까지 더했으니까 그야말로 슬기로운 농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이렇게 대를 이어서 청년분들이 직접 농산일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면요. 참 든든하기도 하고 좀 기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앞으로도 농촌에 정말 활력을 팍팍 불어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있습니다. 네. 먼저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카카오톡 메시지로 정순찬님께서 네.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드래곤스톤님, 명수님 안녕하세요. 벌써 8월도 끝을 향해 안녕하세요. 달려가고 있네요. 세 분 이번 한 주도 안녕하신지 궁금합니다. 그나저나 여름철 피서의 메카인 강원도 동해안 해수욕장이 일찍 폐장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내년엔 좀 더 오래 피서를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하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맞아요. 정말 아쉽죠. 코로나 네. 때문에 일찍 해수욕장이 폐장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저희 안전을 위한 네. 거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은 접어두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 보내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을 접속하셔서요. 강원 365 검색해 주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현재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저희와 함께 소통하실 그렇죠. 수 있으시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 5시 30분 분장실 라이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생방 1시간 전에 찾아뵙고 있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영상 나가고 있는데 저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요.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라이브 스트리밍 분장실이라고 입력하시면 다시 보기로 즐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걸 먹고 있는데 지은 씨는 굉장히 행복해 보이면서 제 얼굴이 그러니까요. 찌그러지는데 왜인지 한번 여러분들 다시 그렇죠. 보기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귀여운 얼굴들 보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네, 그렇다면 저의 얼굴을 보고 싶은 거겠죠. 이 두 분이 왜 이런지 우리 모르겠네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힐링이 예, 된다고 예. 하시면 저 원샷 얼마든지 아하. 네, 여러분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귀여운 모습으로요. 네. 네, 명수 옆에 귀여운 거 있는 아닌가요? 파티션을 좀 집어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귀엽게. 농담입니다. 네. 뭐 귀여움이라고 하면 사실 뭐 이진 리포터도 어디서 빠지진 않지만요. 그럼요. 사실 오늘 네. 귀여움의 주인공은 동물 친구들입니다. 순수하게 사랑을 주고 또 사랑받기를 원하는 귀여운 반려동물들이 있는 곳 춘천시 동물보호센터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얼마 전 새롭게 문을 연 춘천시 동물보호센터. 주인을 잃고 거리를 헤매던 유기견들에게 보다 쾌적한 보호 환경이 제공된다는 소식을 듣고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응원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준비한 후속편. 새집 이사 후 어느덧 100일. 다들 잘 적응하고 있을까요? 새 가족은 만났을까요? 어쩌면 여러분과 가족의 연이 있을지도 모를 춘천시 유기견들의 이야기 지금 전해드립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늘 바람잘 날 없는 춘천시 동물보호센터. 오늘도 새벽부터 신고를 받고 유기견을 구조해오며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별탈 없이 구조되면 좋으련만 이렇게 사고를 당한 상태로 실려올 경우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진료실에 흐르는 긴장감을 다른 아이들도 느낀 걸까요? 서둘러 내장칩 여부를 확인하고 상주하는 수의사가 치료를 시작하는데요. 시야에서 사라진 주인을 찾아 방황했을 강아지. 조금만 버텨다오. 살아있기만 하면 주인은 금방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간절한 마음과 달리 점점 불안함이 깊어가는 수의사의 눈빛. 안타깝게도 강아지는 끝내 무지개 다리를 건너 주인이 없는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만남과 이별이 교차하는 이곳. 제대로 된 진료실과 처치실이 갖춰지면서 입소 동물들의 보호 여건은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처음 구조가 돼 들어오면 일단 진료실로 직행. 곧바로 질병 검사를 하고 위급한 외상은 신속하게 치료합니다. 덕분에 보호동물들의 생존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는데요. 더욱 잘 보살펴줘야 하는 이런 친구들이 혹여 아프다는 이유로 버림받은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얘가 지금 애기 엄마예요. 애기 엄마고 지금 분말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대략 5마리 정도 몸 안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검사상으로는 일주일 안에 이제 분만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곳에 처음 들어오면 일단 열흘 동안은 별도의 공간에 격리된 채 주인을 기다립니다. 내장칩이나 목걸이가 있으면 바로 연락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땐 홈페이지에 공고를 올리고 주인이 찾으러 오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열흘 내에 주인이 찾아오지 않으면 유기견들의 소유권이 춘천시로 이전돼 누구나 입양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3분의 1은 무사히 주인을 찾지만 그 외엔 새 주인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이 어미와 새끼는 동반 입양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가는 게 최선이에요. 같이 가는 게 같이 가는 게 가장 최선인데 안타까운 건 항상 아기를 많이 원하세요. 다 큰 애들보다는 아기 때부터 키우고 싶어 하시니까. 입소 후 열흘이 지나면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할 시간. 오구오구 착해라. 오늘 깨끗하게 스타일 변신 좀 해볼까? 이 아이는 보호 중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처음에 오면 이제 공고기간이라고 해서 2주 정도는 주인을 찾는 기간이라서 미용을 하면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서 그때까지는 놔두고 보호동으로 이제 견사로 들어가기 직전에 저희가 한번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고 혹시라도 그 아이가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되는 그 당일 한 한두 시간 전에 이제 목욕을 시켜서 분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양을 기다리는 유기견들의 임시 보금자리 보호동. 서로 상처 입히지 않도록 일견일실을 계획했지만 유기견의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 벌써부터 포화 상태입니다. 사고 방지를 위해 가능한 체격과 성격이 비슷한 아이들끼리 룸메이트를 시키고 있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니 해도 빨리 입양 가는 거겠죠. 보호동은 직원들 외에 함부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입양을 희망한다면 홈페이지를 먼저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유기견의 번호를 적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원이 직접 데리고 나와 만나게 해주는데요. 두근두근 드디어 첫 눈빛 교감. 어때요? 느낌 오나요? 불꽃 막 튀나요? 그럼 오늘부터 가족 1위? 마음에 드신다고 해서 바로 분양하는 게 아니라 뭐 한 3일 정도 시간을 두고 입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첫날에는 이제 좀 이 강아지를 진짜로 데려가서 키우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거군요. 이게 숙려 기간이라 그래서 그 기간을 항상 두고 두 번째 날에는 저희도 이제 그 친구를 한 번 더 검사를 해야 돼요. 뭐 질병, 뭐 코로나, 뭐 이제 뭐 그런 장염 검사나 사상충 검사, 뭐 그다음에 셋째 날에 확실하게 이제 칩까지 해서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친구 중에 한 명도 유기견 센터에서 입양을 해서 지금 이제 한 달 됐나 보다. 한 달 동안 잘 키우고 있고 저도 유기견 센터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보러 오게 됐어요. 센터도 좋지만 새 주인 만나면 얼마나 좋게요. 입양 후 입이 귀에 걸렸다는 둥이. 불과 2주 전까지 동물보호센터에 있었던 둥이는 7월에 구조된 유기견이었습니다. 지금은 경숙 씨네 집 귀여운 막둥이로 제2의 견생을 사는 중. 이 아이는 원체 활발해서 엄마 아빠가 웃음이 떠나질 않으세요. 새 주인과 함께 15살 누나까지 생긴 둥이. 첫째 사랑이 역시 경숙 씨가 오래전 탈장된 채 버림받은 유기견을 직접 구조해 품은 아이라고 합니다. 유기견 보호센터에서도 검사를 해주시고 모든 관리를 해주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픈 아이도 있을 것이고요. 뭐 다른 부분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어찌됐든 제가 이제 가족으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임감을 좀 가지시고 아이를 입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져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주인의 따뜻한 품에서 한껏 사랑받았을 반려동물들. 아무리 보호시설을 신축하고 공을 들여도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유기동물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함께 살고 싶다며 자신의 세상에 들였다가 일방적으로 책임을 져버리는 사람들. 이런 이기심은 동물보호센터의 본 기능마저 마비되게 합니다. 강아지를 못 키우겠다, 버리고 싶다 이래서 선생님 그거는 더 잘 키워주실 분을 찾아주시는 게 맞는 거고 여기는 불쌍한 아이들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끊으세요. 그리고 다른 번호로 같은 목소리인데 나 지금 유기견을 발견했다. 잠시 주인을 잃은 친구들이나 그런 유기된 친구들이 불쌍한 친구들이 있다는 거를 좀 시민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새 주인을 만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 특별한 구인 공고를 띄워봅니다. 춘천시 동물보호센터뿐만이 아니고요. 각 지역에도 여러 동물보호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한 가지 알아주셔야 될 부분은요. 동물보호센터의 본래 역할은요. 본의 아니게 잃어버린 동물을 구조해서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지 유기에도 끝까지 책임져 주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춘천시 동물보호센터가 새 단장했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 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키울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 때 새로운 주인을 찾아서 입양 보내는 것도 주인이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책임입니다. 이 센터는 입양 중개소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잃어버렸던 반려동물을 되찾아가거나 새 가족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직원들은 힘이 솟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기쁨보다는 안타까운 상황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보호동의 견사가 텅텅 비어서 남아돌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이 동행에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이용, 사랑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도 진행 중입니다. 댓글로 저희와 함께 소통해 주세요. 네, 다음 주 5시 30분 분장실 라이브도 예고돼 있습니다. 많은 사랑과 기대도 함께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볼까요? 네, 전국은 지금 오늘은 광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 생활 속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변화 중에서 이 사람들 간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언택트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죠. 맞습니다. 언택트 열풍이 불면서 언택트 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캠핑 용품과 관련된 또 낚시 용품과 관련된 매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네. 상황이 이런 만큼 가족들만의 독립적인 생활 공간을 활용해서 코로나19의 전혀 가능성은 좀 최소화하고 프라이빗한 여유를 즐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캠핑의 재미와 낭만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죠. 돌아온 여름, 사람 많은 곳은 피해야 하는 요즘 같은 때 어디로 떠나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고요? 코로나 시대에 딱 맞는 여름 휴가, 언택트 여행, 캠핑 떠나보시죠. 먼저 광주의 한 캠핑용품점을 찾았습니다. 휴가철이라 많은 분들이 캠핑용품을 보고 계시는데요. 캠핑을 굉장히 좋아해서 한 달에 최소 2회 이상씩은 꼭 다니는 편이에요. 이제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 자연을 벗삼아서 이제 하늘의 별도 보고 그런 감성적인 것들이 좋아서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 스며들 수 있는 캠핑. 특히 요즘 캠핑을 가는 사람들이 더 늘었다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을 많이 못 가시잖아요. 그래서 캠핑을 많이 가시는 추세입니다. 전년 대비 상반기에 50% 이상의 매출을 이미 달성을 하였고요. 장비만 있으면 언제 어디든 떠날 수 있어서 캠핑을 많이 가십니다. 캠핑을 즐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캠핑 장비들이 필요하겠죠? 캠핑 장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가장 기본 용품, 텐트가 있고요. 타프, 테이블, 의자 등 캠핑을 하기 위해선 10가지 정도의 기본 용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장비들을 다 사는 게 부담되는 분들을 위해 제가 꿀팁 하나 준비했습니다. 광주 북구 물품 공유방을 이용하면 캠핑 장비를 저렴하게 빌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캠핑 장비인 텐트, 타프, 테이블 이런 용품들은 개인적으로 구비하시기에는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 중흥일동에서 이용하시면 저렴한 대여료로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중흥일동에서는 의자, 그릇, 그릴, 빔 프로젝트 등 18종 44개의 캠핑용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저렴한지 궁금하시죠? 이렇게 캠핑의 기본 장비들을 빌리는데 과연 얼마일까요? 네, 이렇게 하셔서 17,000원이네요. 와, 정말 저렴하네요. 이용하는 주민들의 반응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주민분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를 해드리다 보니까 마음 편히 그리고 좀 간편하게 이용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 북구 물품 공유방 캠핑 장비는 중흥일동을 포함한 북구 관내 3곳에서 대여가 가능한데요. 평일에만 대여가 가능하다고 하니 주말에 떠나시려면 금요일에 빌리면 참 좋겠죠? 전화로 한번 확인하신 후에 꼭 직접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아는 캠핑 장비는 아닌 것 같아요. 이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단독적인 공간으로 여행을 다니고 싶어 하시는데 본인들 차량으로 충분히 차박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제품을 따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언택트 여행으로 떠오르고 있는 차박 캠핑, 어떻게 즐길 수 있나요? 차박 캠핑을 하기 위해서는 뒤에 공간이 많이 확보된 차량이 필요한데요. 해치백 차량이나 SUV 차량은 2열 시트가 폴딩이 되기 때문에 폴딩을 하시고 나서 그 공간을 메워주고 그 위에 매트를 까셔서 차박을 즐기시는 겁니다. 차 뒷좌석과 트렁크를 이용해 나만의 작은 캠핑카로 멋지게 변신. 또 하나의 꿀팁을 준다면요? 또한 차량만으로도 충분히 캠핑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도킹이 가능한 텐트가 있어서 차량과 텐트를 연결하여서 더 넓은 공간으로 가족과 함께 캠핑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차만 있다면 간단하게 즐길 수 있겠죠? 캠핑을 좀 더 편하게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캠핑카인데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캠핑카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캠핑카 공장입니다. 승합차나 1톤 트럭, 버스 이런 분들 손님들이 가져오시기도 하고 저희들이 구해서 제작하기도 하고 그렇게 제작합니다. 크기가 클수록 더 넓은 캠핑카를 만들 수 있는데요.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캠핑카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처음으로 기초 작업, 전부 다 차 안에 실내 공간을 넓게 하기 위해서요. 전체적인 탈거 작업하고 있습니다. 집에 인테리어를 하고 가구를 채우는 것과 똑같은데요. 치수를 재서 붙박이 가구를 제작하고요. 캠핑카의 핵심인 전기 작업까지 하면 이렇게 멋진 바퀴 달린 집 캠핑카로 탄생합니다. 와, 저도 여기서 살고 싶네요. 정말 우리 집보다 좋네. 영광 객바이 해수욕장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바다를 앞에 두고 분위기 있는 캠핑을 즐길 수 있어 차박 캠핑의 성지로 유명한 곳인데요. 캠핑의 하이라이트, 바베큐도 즐겨보고요. 노릇노릇 맛있겠다. 야, 한상 가득 차려졌네요. 치얼스! 분위기에 취해도 봅니다. 와, 진짜 꿀맛이네. 캠핑 즐겨보시니까 어떠세요? 실내에서 먹는 거랑은 이거 같아. 확실히 다르다. 그지? 코로나 터지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고 그래도 집에만 있으니까 또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캠핑을 봄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너무 즐거워가지고 일주일에 활력소입니다. 지금 이렇게 비가 오는데 이 빗소리도 우리가 도시에서 들었을 때는 되게 빨리 비 그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듣고 있으면 뭔가 더 여유롭고 되게 낭만 있고 빗소리 들으니까 좋고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것 같아요. 100점 만점에 100점인 것 같아요. 직접 내가 텐트도 설치하고 또 음식도 제가 요리해서 이렇게 만들어 먹는 재미, 또 함께 이런 친구들과 함께 또 도와가지고 만들어가는 재미, 이런 게 가장 큰 묘미가 아닐까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더욱 안전하게 즐기려면 텐트 간 거리두기는 필수랍니다. 올여름엔 캠핑으로 안전한 여행 즐기자고요. 안녕하세요. 원주 MBC 아나운서 변정현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에 계시느라 답답하고 또 우울하실 텐데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원주 MBC와 함께 또 같이 TV 보면서 힘을 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강원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소식은요. 원주의 이지은 리포터가 준비한 소식인데 제가 아까부터 좀 이상한 게 왜요? 저한테는 좀 매운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지은 씨한테서는 뭔가 달달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눈치채신 거예요. 달달한 향이 좀 나나요? 제가 오늘 달달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요즘에 뭐 수해, 코로나의 우울한 소식들 계속 전해드리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럴 때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 바로 이 달달한 맛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동의합니다. 네. 이 달달한 건요. 좀 지쳤을 때 딱 먹어주면 일시적으로 힘이 좀 확 난다. 이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미리 들어오기 전에 당 충전하고 왔고 그래요? 그리고 직접 제 손으로 이 달달한 간식들을 만들어 보고 왔거든요.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아니 근데 그림만 봐도 저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명수 씨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요즘 핫한 디저트들 제가 직접 만들어봤습니다. 우울한 일도 많은 요즘 이럴 때 가장 간절하게 생각나는 게 있다면 바로 이거죠. 달달한 간식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스트레스도 풀고 당 충전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달달한 간식들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요. 이 우울한 마음을 싹 날려버릴 수 있는 달달한 먹거리 만들기 클래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제가 오늘 잔뜩 기대를 하고 왔어요. 마카롱을 만들러 왔는데 평소에도 마카롱 좋아해서 진짜 많이 먹거든요. 근데 아까 잘 드시더라고요. 진짜 좋아해요. 맛있어요. 전문가처럼은 힘들지만 마카롱이 안 되게끔은 하실 수 있어요. 마카롱이 안 되게 오늘 마카롱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선생님 어떤 거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먼저 가루, 아몬드 가루랑 슈가 파우더를 먼저 채를 칠 거예요. 근데 얘가 채를 칠 때 너무 힘을 많이 줘서 치면 약간 유분기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마카롱이 유분기가 많이 올라가면 위에가 깨져요. 그래서 요거 채 칠 때도 조금 조심조심해서. 자, 요걸 먼저 채를 쳐놓고요. 가장 중요한 머랭 올리기를 할 거예요. 계란 흰자를 잘 준비해 주시고요. 처음에 1단계로 1분 정도 그래서 시간을 하고 하다 보면은 맥주 거품처럼 올라오거든요. 그때까지 맥주처럼 거품이 올라오면 총 3번에 나누어 설탕을 넣고 거품이 단단해질 때까지 저어주는데요. 이렇게 세웠을 때 살짝 올라오는 게 조금만 더 해주면 좋거든요. 그래요? 초보자분들은 조금 단단하게 올리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머랭을 좀 죽이는 작업을 할 건데 그때 가서 죽여도 되니까. 꿀팁이군요, 저게. 네, 맞습니다. 역시 전문가는 다르시더라고요. 초보자는 약간 더 단단하게 올린 머랭에 채친 아몬드 가루와 슈가 파우더를 넣고 원하는 색을 섞어주고요. 머랭을 가라앉히는 작업 후 짤주머니에 넣어 반죽을 짜주는데요. 뭐 어렵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저것만 봐도 맛있겠네. 아까 많이 빨리 내렸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천천히 내려갔지? 채치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거품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선생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선생님도 동그라미랑 이게 나오잖아요. 지은 씨 당황하셨어요? 이게 보기만큼 쉽지는 않았는데요. 뭐 제 마음처럼은 되지 않았지만 구워진 꽃그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필링을 채워 마무리해봅니다. 와우. 모양이 나오네요. 제법 그럴싸하죠? 네. 미션이 있어요. 네, 갑자기 미션이 주시더라고요. 윤석 씨잖아요. 저희잖아요. 얼굴을 그리라고요? 근데 너무 어려운 미션이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기대돼요. 마카롱 만들기보다 더 신경을 썼다고요. 감사합니다. 뭔가 열심히 그려주거든요. 짜잔. 큰 눈과 곱슬머리 저게 저군요, 왼쪽이. 씨는 명수 씨가 정말 축구공 쓰고 나오는 날. 마음에 드시나요? 예쁘네요. 괜찮네요. 예뻐요. 먹기 아까울 정도로. 선생님께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보기에는 그럴듯하거든요. 네. 맛이 중요하잖아요. 선생님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세요. 과연?
제대로 겉바삭, 속 쫀득 잘 나왔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달달한 마카롱 만들기는 성공을 했고요. 또 있다면서요. 다음 달달한 디저트는 뭔가요? 또 다른 디저트를 만들기 위해 찾아간 곳. 이곳에선 뭘 만들지 궁금하시죠? 우리 핫한 디저트를 만들 건데요. 바로 고구마랑 감자빵 만들 거예요. 고구마빵과 감자빵의 재료입니다. 이번엔 또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여기 가운데 안에 있는 거는 파인소프트 티 재료이고요. 여기 안에 우리 202, 파인소프트 202 다 넣고, 그리고 우리 찹쌀가루까지 다 넣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재료가 다 섞일 수 있도록 한번 천천히 돌려줄게요. 가루만 넣고 섞는 네, 거예요? 한번 얘네들이 다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한번 천천히 이렇게 돌려놓고요. 잘 섞은 가루에 계란, 물엿, 소금과 함께 녹인 버터 그리고 우유를 넣어 섞어줍니다. 지금은 일단 이 반죽 기계가 있어서 되게 손쉽게 반죽을 하는 것 같은데 집에서 혹시 이런 기계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저도 이거는 이제 양이 많을 때는 스탠드 믹서기를 사용을 하는데요. 집에서는 이제 핸드 믹서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랭 만들 때 쓰는 네, 맞아요. 네네. 그래도 아까보다 이제 덩어리 없이 이렇게 잘 섞인 것 같아요. 윤기도 나고요? 네, 윤기도 나고 여기까지 하면은 반죽이 완성이 된 거예요. 기본 반죽이 완성? 네, 맞아요. 반죽이 숙성되는 동안 빵 안에 들어갈 속을 만들어주는데요. 고구마빵, 감자빵 안에 진짜 고구마 감자가 들어가네요. 맞습니다. 벌써 맛있겠죠? 잘 숙성된 반죽을 꺼내 일정한 모양으로 반죽을 떼어내고 평평하게 민 반죽 위에 속을 올려줍니다. 우리 이제 만두 빚는 것처럼 모양을 만들 건데요.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고구마 모양 그리고 감자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손으로 살짝 이렇게 펼친 다음에요.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먼저 접고 끝에서부터 매듭을 천천히 꼬집어 주시면 되는데 힘을 너무 가할 필요는 없어요. 얘가 쫀득쫀득하기 때문에 충분히 잘 붙어요. 감자는요, 이렇게 올라간 거를요, 속을 꼭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아주시면 돼요. 동글동글하게. 고구마와 감자의 색감은 자색 고구마 가루와 검은 콩가루를 이용하는데요. 이제 성형을 마쳤으니 굽기만 하면 됩니다. 오! 다시. 이거 막 돌아갔어요. 저도 혼자 해봤거든요. 비슷하지 않나요? 색깔도 비슷하고 느낌도 비슷하고 선생님? 비슷한 듯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호불호빵 아닌가요? 고구마는 일정한 모양이 없어요. 막 찌그러진 애들도 있고 모양에 대한 부담감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오, 부풀어 오르고 있어요. 네, 드디어 핫하디 핫한 감자빵과 고구마빵이 완성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구워놓고 보니까 어떤 게 감자인지 진짜 감자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하니까 진짜 궁금한데요? 껍질 벗겨지는 것 같다, 그렇죠? 와, 저 아까워서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도 먹어야죠. 야, 진짜 맛있어요. 안에도 고구마처럼 생겼어요. 그 찹쌀 도너츠나 찰깨빵 그 얇은 쫀득한 그 빵 있잖아요. 그게 딱 겉에서 뭔가 기분 좋게 싹 씹히고 고구마의 단맛이 올라오니까 너무 맛있네요. 이거 진짜 강추입니다. 그 사이에 저는 또 이제 진짜 감자같이 생긴 이 감자빵도 맛을 볼게요.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와. 부러워요, 진씨. 요거는 고구마는 아주 달콤한 맛이었다면 되게 담백해요. 뭔가 포만감 있게 식사 대용으로 먹어도 좋을 것 같고 너무 맛있어요. 디저트계의 전설 마카롱부터 요즘 인기 최고 고구마 감자빵까지 직접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도 달달한 디저트로 힐링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진짜 이럴 때 여기 스튜디오에 있기가 싫고 저기 현장에 가고 싶어요, 정말. 그래요? 아니, 너무 진심이 느껴져요. 네. 진짜 부러우신 거죠? 그러면 너무 가고 이참에 싶어요. 자리 바꾸죠. 제가 MC 할 테니까 현장에 가서 많이 드세요. 괜찮으세요? 제가 바꿀까요? 말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두 분은 뭐 나중에 뭐 카카오톡으로 싸우시고요. 그 마카롱이 간단해 보여도 만드는 게 그래도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다행인 건요, 이지은 리포터가
칭찬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쫀득쫀득하고. 그러게요. 우리 선생님들이 예.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뭐 요리면 요리, 베이킹이면 베이킹 다 잘하거든요. 네. 그걸 두 분께 직접 맛보여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다 먹고 와서 그게 조금 아쉽네요. 저희 얼굴 그려진 것도 드시고 온 건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그작아작 먹었습니다. 맛있어서. 네, 저는 평소에 감자탕 고구마빵을 원래 좋아하는데 네. 지은 씨가 직접 만들어 보셨잖아요. 그거 보면서 제가 지은 씨보다 좀 더 맛있게 한번 만들어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도전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즐기고 계신지 문자 사연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박상민님께서 유튜브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네. 창원은 좀 더운 날씨입니다. 부산,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 날씨가 정말 더운데 네네. 폭염에도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창원, 부산, 울산에서 시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 짱구는 니가 말년님께 주셨어요. 저도 흰둥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강아지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걸 보니 뿌듯합니다. 전보다 더 좋은 곳으로 입양됐으면 합니다. 유기견 파이팅, 짱구 흰둥이도 파이팅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춘천 동물보호센터 네. 보고 사연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메시지는 우리 지은 씨께서 네, 읽어주시죠. 정순찬님께서 주셨는데요. 명수 아나운서님 오늘 프로 시작 전 분장실 라이브에서 튜브 쓰고 퇴근하고 하기로 네네. 하셨는데 집안일도 그렇게 하기로 하셨는데 혹시 부끄러우셔서 안 하시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하셨습니다. 저도 걱정이 그렇군요.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거죠? 아까 우리 명수 씨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공약을 했습니다. 이번에 아까 만들어진 튜브를 쓰고 여러 군데에서 인증샷을 찍기로 했으니까 제가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정순찬님 조금 기다려주시고요. 분장실 라이브는요, 매주 월요일 5시 30분에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여러분들 큰 기대 갖고 오늘 못 보신 분들 있으시면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퇴근길이 왜 이렇게 공포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네. 저희 생방송 강원 365 분장실 라이브부터 오늘 함께해 주신 네. 이지은 리포터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도 한 시간이 또 훌쩍 지났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다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운 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개인 방역수칙들 잘 지키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도내 각종 문화, 예술, 공연 등 네. 다양한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크고 작은 행사들이 취소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달 말까지를 코로나19 확산의 분수령으로 삼고 있습니다. 고비로 판단하고 단체나 개인 모두가 다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언제 꺾일지 몰라서 더 두렵고 어려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방역 수칙 준수하시고요. 저희 이 위기도 함께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